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기준을 잡고 있죠.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요, 많은 종류의 생물이 멸종 혹은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대규모 지각 변동은 지층 사이의 큰 시간 차이 그리고 화석의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경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주로 부정한 면을 경계로 구분하고 있죠. 지질시대는 누대, 대, 기로 구분하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시간 단위는 누대가 돼요. 누대는 생물체가 없거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를 합쳐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 누대를 현생 누대다라고 구분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대는요, 누대를 세분화시킨 단위가 되는 거고요. 현생 누대는 하등 동물이나 원시, 어류, 양서류 등의 생물이 화석으로 산출되는 고생대, 그리고 거대한 파충류나 암모나이트 등의 생물이 화석으로 산출되는 중생대, 포유류 같은 현존하는 생물과 비슷한 생물이 화석으로 산출되는 신생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각 대의 구분은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생명체들의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기고요. 기는 대를 세분화한 시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층 대비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고 나서 그 시대의 지층이 처음 발견된 곳의 지명이나 또 시대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층의 소재지 또는 지층의 특성을 따라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프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로 구성되어 있고, 중생대는 트라이스기, 주라기, 백악기로,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구분하고 있죠. 앞서 언급한 지질시대의 구분을 표로 나타냈는데요.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는 생물체가 없거나 적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대라고 했고요. 전체 지질시대의 8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통틀어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현생 누대는요, 눈에 보이는 생물이 살던 시대를 뜻하고요. 화석이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생 누대 중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보시면요. 고생대 때는요, 주로 하등 동물이나 어류, 그리고 양서류 등의 생물이 화석으로 산출된 시대가 되는 거고요. 또한 중생대는 파충류나 암모나이트 등이, 그리고 신생대는 포유류 등의 생물이 산출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각 대의 구분은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생명체들의 주요 변화가 나타났을 때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즉 대를 세분한 시간 단위가 기라고 했죠. 그래서 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그래서 앞에 단어만 보시면요. 캄, 오실대, 석, 패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중생대. 중생대는 트라이아이스기, 주라기, 백악기. 그래서 순서는 트, 쥐, 백이 되는 거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팔레4. 이처럼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외우시면 쉽게 암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카모실대, 석패, 트즈백, 팔레사.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포함하고 있는 성칸불의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살펴보면요. 성칸브리아 시대로 불리는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는 생물의 종류하고 수가 적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의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요. 대부분의 지층과 화석이
소실되거나 변형이 됐어요. 따라서 이 시기의 환경이나 생물을 추정하기가 어렵지요. 시생 누대에서 대륙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이제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이 형성하다가 또 흩어지기를 반복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의 초대륙인 로디니아가 형성되었다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시생 누대의 지층에서는요, 두꺼운 석회암층이 발견되고 석회조류의 화석이 산출을 통해서 온난한 기후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원생 누대 초기하고 후기 지층에는요, 빙하 퇴적물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걸 통해서 대규모의 빙하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따라서 초기에는 온난화였고 후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생 누대 초기의 대기는요, 주로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고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오존층이 형성될 수 없었고, 그에 따라서 육지에 강한 자외선이 도달했기 때문에 육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환경이었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요, 38억 년 전에 바다에서 단세포 원액 생물로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약 35억 년 전에 남세균, 즉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게 됐어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바다에 발생을 했고, 이 산소가 해수에 용해된 철과 결합을 형성해서 호상철광층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 대기 중의 산소의 양이 증감에 따라서 진핵생물이 출현하였고요. 원생누대 말에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은요, 시생누대 때는 남세균 활동으로 형성된 구조인 스트로마토톨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원생누대 때는요, 다세포 무척죽 동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남아있죠. 고생대는 지질시대 중 약 6.3%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2백만 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지구상에 많은 생물이 출현했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 비해서 많은 화석이 발견되어서 고생대의 생물과 환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고생대 시대의 기후를 보시면요, 고생대 전기 때는요, 지층의 석회암하고 증바람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전기 때는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였다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고생대 중기에는 한랭한 기후였다가 다시 온난해졌고, 그리고 오르도비스키 말과 또 석탄기 말에는 빙하기가 있었던 걸로 추론하고 있죠. 또 수륙 분포를 보시면요, 고생대 중기에서 말기가 되면서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서로가 하나의 초대륙, 즉 판게아를 형성했고, 이때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판의 경계에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났죠. 생물을 이제 보시면요, 초기 캄브리아기 때부터 보실 텐데요. 캄브리아기 때는요, 바다에 다양한 동물들이 출현했고요. 온난한 바다에서 삼엽충, 완종류 등 해양 무척죽 동물들이 번성을 했어요. 오르도비스키 때는요, 삼엽충, 완종류, 두종류, 필석 등이 번성을 했고요. 이때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가 출현했죠. 실루리아기 때는요, 필석류, 산호, 완종류, 갑주어가 번성했고, 이때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육상 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봉기 때는요, 바다에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대봉기를 어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육지에서는 양서류가 출현하게 됐죠. 석탄기하고 페른기는 함께 볼게요. 석탄기하고 페른기 때는 육지의 양서류하고 양치 식물이 번성했고,
이 양치 식물에 의해서 거대한 산림을 이루어 석탄층을 형성하게 됐어요. 중기 석탄층에서는요, 또한 파충류가 출현됐고요. 페르미 때는요, 거시 식물이 출현했고요. 삼엽충, 필서, 방초충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전멸하는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었죠. 중생대는 지질 시대의 약 4.1%에 해당하는 기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약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기후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파충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파충류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기후를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고요. 빙하기가 없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져서 고온 다습한 지역의 면적이 증가했고, 따라서 육상 식물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죠. 수륙 분포를 이제 보시면요, 초대륙 판기아가 이제 트라이식 때부터 여러 대륙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주라기 때는 대서양이, 그리고 백악기에는 인도양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같은 습곡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생물계의 이제 변화를 보면 트라이아스기 때는요, 바다 생물인 두 종류에 속한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요.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을 했어요. 육지에서는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하고, 반면에 양치식물이 쇠퇴하고 소철류와 은행류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었죠. 주라기 때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요, 동물과 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체의 크기가 커졌고, 공룡으로 대표하는 파충류가 번성을 하게 됐어요. 또한 주라기 말에는 파충류하고 조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실도새가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백악기 때는요,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해서 이제 전성기를 이뤘고요. 또한 이때 속시식물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시식물을 속시식물이 이제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백악기 말에 대멸종으로 가장 번성했던 암모나이트, 또한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멸종의 원인을 소행성 충돌에 의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가설이 유력하지요. 신생대는 지질시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간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죠. 기후는요, 팔레오기와 네오기 때는 대체적으로 온난했고요. 4기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빙하기는 약 1만 년 전에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륙 분포를 이제 보시면 대륙이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하면서 테티스에는 소멸되었고, 알프스와 히말라야 조산대가 형성되었죠. 대서양과 인도양이 확장되었고, 반면에 이제 태평양은 축소가 되었어요. 생물계의 변화를 보면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때는요, 바다의 화폐석을 포함한 유공충이 번성을 했고요. 육지에서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었죠. 제4기 때는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하였고요. 여러 차례 빙하기로 인해서 매머드가
멸종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가나다 반은 지질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 화석을 나타냈고요.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 해양 생물이 되는 거죠. 나필성 역시 고생대가 되는 거고, 해양.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역시 해양이 되는 거고요. 화폐석은 신생대가 되는 거죠. 해양. 방추충 역시 해양,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공룡은 중생대, 육상이 되는 거죠.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모두 고르시오. 중생대 때의 표준 화석, 공시로 암기했죠. 암모나이트, 공룡, 시우세. 따라서 라가 되는 거고요. 바다에서 서식했던 생물의 화석을 모두 고르시오. 공룡을 제외한 삼엽충, 필석, 암모나이트, 화폐석, 방초충까지가 되는 거고요. 가와나는 고생대에 번성한 생물이다. 마까지 고생대 때 번성한 화석. 옳은 내용. 고생대 때 가장 먼저 출현한 생물. 고생대 때의 표준 화석 출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그래서 삼엽충이 가장 먼저 출현한 생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다는 라보다 먼저 출현한 생물이다. 다는 암모나이트 중생대라는 화폐석 신생대 옳은 내용이 되겠죠. 중생대 말에 멸종된 생물은 다와 바이다. 암모나이트는요, 중생대 말에 멸종된 생물이 맞죠? 바 역시 중생대 말에 멸종된 생물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옳은 내용. 라가 번성한 시기에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라는 화폐에서 신생대가 되죠. 신생대 때는요,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가 되는 거죠. 거시식물은 중생대 때 번성한 식물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나와 라는 같은 시기에 형성된 지층에서 함께 산출된다. 나는 고생대, 라는 화폐석. 고생대와 신생대의 시간차가 매우 길기 때문에 같은 지층에서 함께 산출될 수가 없고요. 바는 중생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산출될 수 있다. 중생대 때의 육상 생물이기 때문에 육상 환경인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산출될 수가 있겠네요. 옳은 내용.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생물과 환경을 복원한 것이다. 가는 삼엽충. 삼엽충이 번성한 시대는 고생대가 되죠. 환경은 바다가 되고요. 나는 공룡. 공룡은 중생대. 환경은 육상. 1번 가와 나는 각각 어느 지질시대의 환경을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고생대 바다, 중생대 육상이 되고요. 2번 가와 나 시기 말기에 멸종된 바다 생물을 한 가지씩 쓰시오. 가는 고생대. 고생대 말에 멸종했던 바다 생물은 대표적인 생물은 삼엽충하고 방추충이 있죠. 그래서 삼엽충과 방추충. 나시기는요, 중생대. 중생대 말에는 대표적인 멸종 생물이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바다 생물 중. 가와 나 시대 중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던 시대를 고르시오.
중생대가 되는 거죠. 중생대 때는요,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어요. 중생대. 가 시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고생대 때는요, 중기 때와 말기 때 빙하기가 있었고요. 가시대에 육지에는 양치 식물이 번성하였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특히 석탄기 때 양치 식물이 거대한 산림을 형성을 했어요. 가시대 말에 생물 대멸종 후 생물 종의 수는 감소하였다. 고생대 중 패등기 때요, 해양 생물의 한 90% 이상의 종이 전멸하는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중생대 때 정말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의 종과 수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 이유를 본다면 판게아가 형성된 이후에 판게아가 벌어지면서 단조로웠던 이제 해안선이나 기후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고온 다습한 지역의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육상식물이 널리 퍼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룡, 파충류, 암모나이트가 중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번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 시대는 여러 차례 빙하기가 계속되었다. 중생대 때는요, 빙하기가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생대는 온난한 기후가 연속적이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나 시대의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 식물은 고생대 때 출현하게 된 거죠. 옳지 않은 내용. 가보다 나 시대의 지속 시간이 더 길다. 고생대의 시기는요,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에서 6만 6천 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더 긴 시간을 가진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가시대의 생물들이다. 에디아카 동물군, 성캄브리아 시대 중 원생 누대의 생물이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